잠깐, 어르신,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젊은 여성 직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DTC 텍 빌딩의 1층. 깔끔하게 닦인 바닥에서 반사된 빛이 조명을 대신하고 있었다. 그 빛 아래에 회색 작업복에 낡은 운동화를 신은 68세 김진수 씨가 허리를 살짝 굽힌 채 서 있었다. 죄송합니다. 저 그냥 조금 확인할 일이 있어서. 김진수는 평소처럼 수줍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날선 시선에 움찔하며 말을 더듬었다. 확인할 일이라니요? 여긴 직원 전용 구역입니. 혹시 길을 잘못 찾으셨나요? 그녀는 한껏 예의를 차리는 듯했지만 말투 속에는 은근한 불쾌감이 묻어났다. 바로 그때 뒤쪽에서 남자 직원이 다가오며 조용히 속삭였다. 팀장님, 저분은 회사에서 고용한 미화원으로 알고 있음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여성 팀장은 순간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곧 냉랭한 눈빛으로 김진수를 바라보았다. 미화원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곳까지 들어오셨죠? 이쪽은 보안 구역인 거 모르시나요? 김진수는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저기 이쪽 네트워크 장비실 앞 복도 쪽으로 물이 좀 새고 있음. 제가 어제 늦게까지 청소하다가 천장에서 습기가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누수점이 혹시 장비실에 영향을 줄까 걱정돼요. 장비실? 아, 그럼 시설팀에 연락하면 되잖아요. 팀장은 김진수가 내미는 서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돌렸다. 이쪽 보안 라인 넘어가시는 건 규정 위반이니까. 다음부턴 조심하세. 특히 어르신이 잘못 만지면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 죄송합니. 김진수는 서류를 고이 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바닥만 바라보고 있던 그에게 옆에 있던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그의 손녀인 은지가 손을 잡으며 조용히 물었다.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갈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무서워요. 김진수는 손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응, 은지야. 이제 곧 가자.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돼. 팀장은 아이를 흘끗 보고 나서 더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죄송한데 회사 내부에 아이를 데려오시는 건 좀 곤란합니. 여기 직원이신지 견학이신지 모르겠지만 규정을 지켜주셔야 해요. 김진수는 잔뜩 움츠러들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고개를 숙였다. 오늘 아침에 딸이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해서 손녀를 잠깐만 돌봐달라고 했습. 저도 원래는 데려오고 싶지 않았지만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금방 나갈 겁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 몇 명이 힐끗힐끗 눈길을 주기 시작했다. 또 아이까지. 어르신 죄송한데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부탁드립니. 팀장은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하듯 말을 던지더니 주변 직원에게 눈짓을 했다. 여기 문제 없으면 그냥 돌려보내요. 바쁩니다. 그렇게 첫 번째 소동은 지나갔다 하지만 사무실에 복귀한 팀장은 작은 소리로 투덜댔다. 이런 분들이 우리 회사 기밀구역까지 들락날락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이도 있으신데 실수라도 하면 책임은 누가 지지. 옆에 남자 직원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네. 하지만 어르신도 일이 있으셔서 오신 거니까. 에이, 규정은 규정이지. 그분은 그냥 미화원이잖아. 자기가 뭘 안다고 네트워크 장비실을 들여다본다는 건지? 팀장은 손사래를 치며 일을 계속했다. 할아버지, 저 사람들 무서워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은지가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아니야, 은지야. 무섭게 생각할 걸 없어. 그냥 우리 할 일만 잘하면 돼. 김진수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손녀를 안심시켰다. 그가 미화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건 1년 전이었다. 나이는 많았지만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구해야 했다. 게다가 DTC 테크 같은 대형 스타트업이라면 급여나 복지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김진수는 손녀를 안고 1층에서 빠져나왔다. 건물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지는 조그맣게 한숨을 쉰 뒤 질문했다. 할아버지는 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엄마가 예전에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고치는 일을 했다고 했는데. 김진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옅은 웃음을 지었다. 응, 예전에 할아버지는 IT 시스템 분석 같은 일을 했어. 오래전 얘기지. 기억도 가물가물하네. 은지는 무심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청소 일을 해요? 순수한 질문에 김진수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음,
여러 사정이 있었어. 지금은 이렇게 일하면서 너도 돌봐줄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있으니 괜찮단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컴퓨터 진짜 잘한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나중에 내 컴퓨터 고장 나면 꼭 고쳐줘요. 김진수는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물론이지. 다음 날 아침 김진수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장비실 근처 복도를 다시 살폈다. 여전히 천장 주변에 물이 맺혀 있었고 혹시 물이 새어들면 그 근처 네트워크 장비가 위험해 보였다. 그는 자기가 예전에 다뤘던 시스템들, 그 복잡한 장비들의 구조를 떠올리며 불안감을 느꼈다. 아유, 뭐라도 알려줘야 하는데 어제처럼 혼만 날 테니까. 그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다행히 사진을 찍어둔 게 있었다. 습기 자국과 물방울이 맺힌 천장, 그리고 그 아래쪽 장비실 문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김 아저씨, 또 그쪽 기웃거리시는 거예요? 건물 보안 담당자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다. 그는 김진수를 잘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호의도 있었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엿보였다. 아, 어제 봤던 누수 문제 때문에. 혹시 시설팀이나 IT팀에 제대로 전달이 된 건가 궁금해서요. 글쎄요, 저는 보안팀이라. 시설팀 쪽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요즘 그쪽도 바쁘다고 들었어요. 서버 점검에 신제품 발표 준비까지 겹쳐서.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보죠. 그러나 시설팀 사무실을 찾아가도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바쁜 일정 탓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의 말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서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 곧 확인할게요. 라는 형식적인 대답만 들을 뿐이었다. 점심 무렵 로비 한편에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는 어젯밤에 김진수를 내쫓으려 했던 여성 팀장도 보였다. 그녀는 다른 관리자들과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어제 새벽부터 내부 네트워크가 좀 불안정하지 않았어요? 작은 에러인 줄 알았는데 로그인 페이지가 간혹 다운된다거나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끊기는 사례가 있었대요. 그래서 임시로 패치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아직 못 찾았다더군요. 오늘도 대전 본사랑 화상회의 잡혀 있는데 이 상태로는 곤란하죠. 여성 팀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니까요. IT팀의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한 거 아닌지 CTO님께 건의해 볼까 해요. 하필 이번 주에는 회사 전반적인 보안 감사도 있고 발표 준비도 해야 하고. 정말 정신없네요. 김진수는 그 대화를 듣고 혹시라도 어제 본 그 누수 문제와 관련이 있을까 싶어 마음이 불편했다. 물 샌 곳이 네트워크 케이블 라인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혹은 습기로 인한 장비 오작동이 시작된 걸 수도 있는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괜히 나서다가 또 면박만 당하겠지. 나는 그냥 미화원일 뿐이니까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다. 그날 오후 김진수는 전기 청소를 하러 사무실 구역에 들어갔다. 마침 부서별로 자리를 비운 시간이어서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닦았다. 그런데 한쪽 모니터에 오류 메시지가 떠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관리자 권한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로그인 실패 기록이 반복되고 있었다. 아이디 도용 같은 건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는 잠시 화면에 뜬 오류 코드를 살폈다. 보안 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군가가 잘못된 인증 정보로 반복 시도 중이라는 로그였다. 시스템 분석 경험이 있던 김진수에겐 낯설지 않은 징후였다. 응? 뭔가 침입 시도가 있는 건가? 그는 순간 이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아냐. 내가 이거 찾아봐야. 그냥 또 혼나는 거 아닐까. 나이든 미화원이 괜히 아는 척한다고.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다.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내부망이라면 외부 해커가 아니라 내부에서 뭔가 작업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 설마 일부러 회사 정보를 빼내려는 사람이 있는 걸까? 마음은 복잡했지만 김진수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모니터 전원을 끄고 자리를 떠났다. 그가 이 회사를 위해 나서봤자 돌아오는 건 무시와 굴욕뿐일 테니까. 며칠 뒤 회사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다. DTC 테크에 새로운 앱 출시를 앞두고 보안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현재 회사 네트워크에 비정상적 접근 시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 IT팀에서 긴급 진단을 하고 있으니
모두 보안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듣자 김진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국 문제가 발생했구나. 더 커지기 전에 조치를 하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는 미화원 신분에 이미 여러 번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다. 게다가 자칫 나섰다가 잘리기라도 하면 그날 저녁 은지를 데리고 퇴근하려던 김진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김 아저씨, 여기서 잠깐만요. 그날 아침 대화를 주고받았던 보안 담당자였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김진수는 망설이다가 걸음을 멈췄다. 보안 담당자는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누수 문제, 혹시 아직도 해결 안 된 것 같아요. 시설팀에서 시간을 못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서버실 쪽이 계속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올라와서. 제가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김진수는 반가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물론이죠. 근데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그냥 누수 위치 확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요. 둘은 직원이 거의 없는 늦은 시간에 조용히 장비실 복도를 찾아갔다. 은지는 건물 1층 카페에서 잠시 기다리게 했다. 천장 한쪽을 보니 여전히 축축한 자국이 선명했다. 아, 아예 방수 시공이 제대로 안 됐나 보네요. 지금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장비실 안습도도 높아질 텐데. 김진수가 중얼거렸다. 보안 담당자가 난처한 듯 고개를 흔들었다. 시설팀도 이미 문제는 인지하고 있는데 일정이 밀려서 아직. 근데 요즘 회사 내부 서버가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고요. 김진수는 망설이다가 장비실 문 앞으로 다가갔다. 혹시 가능하다면 잠깐 안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규정상 이 장비실에는 IT팀이나 보안팀만 들어갈 수 있어서. 보안 담당자가 살짝 난처해했다. 아, 그렇겠네요. 괜히 폐만 끼치면 안 되니까. 김진수는 물러나려 했지만 보안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그래도 임시 출입 권한이 있으니까 간단히 내부만 보고 금방 나오면 큰 문제 없을 겁니.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빨리 보면 좋죠. 그렇게 둘은 장비실에 들어갔다. 커다란 서버렉이 줄지어 늘어선 공간은 냉각 시스템 때문에 쌀쌀했고 컴퓨터 장비 특유의 기계음이 울리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특이한 점이 없어 보였지만 한쪽 케이블 라인 주변에 물기가 번진 흔적이 분명히 있었다. 아, 이건 위험하네요. 여기까지 물이 스며들었나 봐요. 김진수는 휴대폰 손전등으로 구석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케이블 연결도 조금 어색해 보이는데 어딘가 외부 접속을 시도하는 장치가 꽂혀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보안 담당자는 놀란 목소리를 냈다. 설마요. 이 회사 보안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을 텐데. 김진수는 조심스럽게 카메라 줌으로 확대하며 케이블 선을 살폈다. 제가 예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습. 해커나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려는 사람이 임시로 USB 랜카드나 스니퍼 장비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라인은 외부 접속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안 장비가 설치되는 구역 같은데 뭔가 이상하네요. 보안 담당자는 곧바로 IT팀에 연락해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저 위에서는 또 뭐라고 할지. 저도 신입이라 크게 영향력이 없거든요. 규정은 규정이고 잠재적 문제가 있다면 빨리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수는 신중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저 같은 미화원이 나서는 건 웃길지 몰라도 회사 입장에선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알겠습. 제가 일단 사진을 찍어서 팀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보안 담당자는 불안하듯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수는 복도에서 한창 떠들썩한 소리를 들었다.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장비실에 그런 걸 설치했단 말이에요? 어제 여성 팀장이 보안 담당자에게 호되게 뭐라고 하는 중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김진수 미화원. 아니, 김진수 어르신이 누수 확인차 들어갔다가 의심된다고 하셔서. 미화원? 청소하는 분이 뭘 안다고. 팀장은 울컥했다가 주변 시선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낮췄다. 보안 문제가 심각하다면 IT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면 되지
왜 외부인, 그것도 미화원을 들여보냅니까? 규정 위반이에요. 보안 담당자는 곤란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만.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려고 한 것뿐이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김진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역시 예상대로다. 나이든 미화원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군. 그러던 찰나 그 앞을 지나가던 은지가 할아버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엄마가 오늘 늦는다고 해서 아침에 다시 모시고 오랬어요. 팀장은 아이가 또 나타난 것을 보고 더욱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를 또. 정말 규정 위반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김진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은지의 손을 잡고 멀뚱히 서 있었다. 순간 그때까지 굳어있던 분위기를 깨듯 한 명이 다가왔다. 중년의 남성이었다. 넥타이 매무새가 단정하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달고 있었다. 팀장님, 잠깐만요. 김진수 어르신 맞으시죠? 그는 놀란 듯 김진수를 보았다. 혹시 전에 K네트워크 솔루션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아니신가요? 김진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네, 맞긴 합니. 어떻게 아세요? 중년 남성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이었다. 제가 예전에 기사로 뵌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지만 보안 프로토콜 개발 관련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셨던 김진수 분석가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이 일순 조용해졌다. 여성 팀장을 포함한 여러 직원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기사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요? 그 남성은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아마도 2000년대 초반쯤일 텐데 국내 최초로 실시간 침입 차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팀에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 맞지 않나요? 김진수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하게 웃었다. 에이, 옛날 일입니. 저는 그저 팀원 중 한 명이었고. 핵심은 다른 분들이었어요. 그러자 보안 담당자도 놀란 표정으로 한마디 거들었다. 잠깐, 그럼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 시절 국내 보안업계에서 유명했는데 어쩌다가 지금은? 김진수는 대답 대신 작게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묵묵히 서 있던 여성 팀장은 눈을 깜박이며 약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설마 우리가 아는 그 김진수 씨라고요? 중년 남성은 연신 휴대폰 화면을 넘기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맞습니다. 여기 기사 사진이 있어요. 근데 사진이 좀 젊으시긴 하지만 분명히 이분 맞아요. 그러자 주변 직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정말이야? 우리 회사에 그런 분이 미화원으로 계시다니. 그러게, 나도 들어본 적 있는 이름 같아. 나도 예전에 보안 세미나에서 김진수 분석가라는 분 이야기를 들은 듯한데? 팀장은 당황스럽다는 듯 둘러봤다. 아니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장비실에 들어간 건 규정 위반이잖아요. 그러나 분위기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다. 팀장님, 그건 그렇지만 어르신 덕분에 문제를 미리 알게 된 게 아닙니까? 보안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반박했다. 그날 오후 IT팀과 보안팀이 긴급 합동회의를 열었다. 김진수도 초대되었다.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보안 담당자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 장비실에서 의심스러운 흔적을 찾았고 김진수 어르신이 옛날에 보안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 어쩌면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IT팀장, 보안팀장, 그리고 여성팀장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어리둥절한 김진수는 회의실 한쪽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보면 보안팀장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다. 지난 2주간 회사 내부망에 반복적인 해킹 시도가 있었고 그 경로가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이상한 로그가 있었습. 누군가 내부 장비를 통해 우회 접근을 한 것 같아요. IT팀장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이어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되거나 서버 다운 현상이 일어났습. 근데 범인이 내부 직원인지 외부 침입자인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요. 김진수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조심스레 의견을 냈다. 혹시 장비실 쪽 라인에 설치된 비인가 장비가 원인일 수 있을 것 같습. 외부 장비를 몰래 연결한 뒤 회사 내부 IP를 가장해서 공격을 시도하는 거죠. 일리 있네요. 보안팀장은 긍정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팀장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이었다. 그럼 실제로 어떤 방식인지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설마 저 장비실에만 해킹 장치가 설치된 것도 아닐 테고. 김진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네트워크 전체를 스캔하거나 로그를 분석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공격자가 남긴 접속 흔적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다만 그걸 찾으려면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겠죠. IT 팀장도 깊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 조습, 지금 당장 저희가 1차 로깅 시스템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패킷을 추적해 보겠습. 김진수 선생님도 괜찮으시다면 저희 업무에 잠깐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 여성 팀장은 흠칫 놀란 듯 한눈에 불만이 가득했다. IT팀에 전문 인력이 많은데 굳이 외부, 아니 미화원인 분께 도움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IT 팀장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양해를 구했다. 팀장님, 솔직히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만약 큰 사고가 터지면 회사의 주가와 이미지에도 타격이 큽니. 김 선생님처럼 경험 많은 분이 계시면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는 게 좋다고 봅니다. 보안팀장도 거들었다. 예, 그리고 이미 내부 인력이 초과 업무로 지쳐 있어요. 저는 도움이 된다면 규정 범위 내에서라도 협력을 받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제야 여성 팀장은 말을 삼켰다. 알겠습. 대신 모든 보안 절차는 꼭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책임은 IT팀이 지는 걸로 아세요. 김진수는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네. 필요하다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만 도와드리겠습. 사실 잘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볼게요. 그날 저녁부터 회사는 비상체제로 들어갔다. 김진수는 미화원 업무를 마친 뒤 은지를 먼저 집으로 보냈다. 딸에게 급히 부탁해 아이를 돌봐달라고 한 뒤 회사에 남아 IT팀을 도왔다. 선생님, 여기 로그 파일이 엄청 많은데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한 젊은 IT팀 직원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일단 사용자 인증 실패 기록부터 순서대로 봅시다. 비슷한 시간대에 로그인 시도가 집중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IP 대역을 확인하면 외부에서 가장한 내부 IP가 보일 수도 있고요. 김진수는 노트북 앞에서 차근차근 설명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직원들도 놀라워했다. 아니, 저 나이에 어떻게 로그 분석을 이렇게 빠르게 하시지? 와, 진짜 현역 시절엔 엄청나셨나 봐. 그 목소리를 들은 여성 팀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냥 어르신인 줄만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김진수와 IT팀은 점점 공격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시스템이 불안정했던 시간대와 일치하는 내부 IP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장비실 라인에서 나온 가짜 IP라는 점을 특정할 수 있었다. 해커가 내부 시스템에 상당히 정통하네요. 회사 직원 또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외부 협력자일 가능성이 높습. 김진수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회사 내부에 공모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IT팀 직원들이 술렁였다. 보안팀장이 침통한 표정으로 답했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출입 기록과 USB 사용 이력을 전수조사할 겁니다. 좋습. 그럼 내일은 제가 서버 로그와 방화벽 로그를 좀 더 교차 분석해 볼게요. 김진수는 늦은 밤까지 작업한 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며칠 사이 회사 분위기는 한층 긴장감이 감돌았다.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도 만약 이번 해킹 문제로 인해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치명적이다라는 우려가 나왔다. 사내 게시판에는 보안 관련 공지가 빗발쳤고 모든 직원이 초긴장 상태로 근무에 임했다. 한편 여성 팀장은 여전히 김진수의 도움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 했다. 하지만 조금씩 그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김진수가 지적한 부분들을 IT팀이 확인할 때마다 정확한 추론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솔직히 어르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언제까지 헤맸을지도 모른다. 보안 담당자가 은근히 말을 흘렸다. 그러자 팀장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래도 그렇지. 회사를 위해 일하는 공식 직원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돕는 걸까요? 다른 데서 일자리를 구하면 훨씬 대우를 받았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서나 대우받긴 쉽지 않죠. 어르신도 사연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팀장은 무언가 복잡한 생각에 잠겨 눈길을 피했다. 드디어 일이 터졌다. 새벽 2시경 대규모 해킹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회사 서버가 일시적으로 다운되면서 긴급 알림이 울렸고 IT팀, 보안팀, 심지어 임원들까지 긴급하게 출근했다.
서버가 3대나 동시에 다운됐어요. 메일 서버도 공격받는 것 같습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먹통이에요. 고객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초조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에 뜨는 빨간 경고 메시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사태가 악화되면 회사가 쌓아온 신뢰와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김진수가 들어왔다. 본인도 다급하게 달려온 듯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죄송합니다. 연락받고 급히 왔는데.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보군요. IT 팀장은 간절하게 부탁했다. 김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 저희 팀원이 막아보려 하지만 공격 규모가 너무 큽니. 디도스와 함께 내부 데이터 탈취 시도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김진수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기존에 분석해둔 로그와 방화벽 설정을 열어봤다. 이렇게 대규모로 들어오는 건 외부 해커 조직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내부에 설치된 장비가 여전히 문제일 겁니. 먼저 내부 장비를 완전히 차단해야 해요. 내부 장비라고요? 어디를 차단해야 하죠? 보안팀장이 묻자 김진수는 간단한 지도를 펼쳤다. 장비실 BL라인과 연결된 비인가 포트를 내려야 합니. 그 포트가 해커에게 열려있는 백도어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IT팀 엔지니어들이 급히 콘솔에 접근해 김진수가 지시한 네트워크 포트를 비활성화했다. 곧 데이터 트래픽 차트가 요동치더니 서서히 공격 패턴이 바뀌기 시작했다. 공격이 일부 줄어들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던 페이로드가 감소합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디도스를 퍼붓고 있었고 내부망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김진수는 즉시 임시 방화벽 규칙을 추가하여 특정 IP 대역을 차단하고 동시에 백업 서버로 중요한 데이터를 옮기도록 지시했다. 중요한 데이터는 분산 백업해두면 해킹당해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시간 끌면서 공격 트래픽을 흩어놓고 내부망은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회의실에서는 그의 조언에 따라 IT팀이 광적으로 움직였다. 여전히 절박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살 길이 보이는 듯했다. 잠깐, 이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엔지니어가 소리쳤다. 공격 패턴이 완전히 변했어요. 아마도 내부 백도어를 차단당해서 해커 쪽에서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듯해요. 김진수는 모니터에 실시간으로 찍히는 로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몇 분 뒤면 공격이 느슨해질 겁니? 그 사이에 우린 다른 취약점도 함께 보완해야 해요.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IT 팀장이 물었다.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 리셋 명령을 일괄 실행하고 긴급 보안 패치를 적용하세. 그리고 관리 콘솔 접근 권한을 제한하세. 임시로 최고 권한을 보안팀장과 IT팀장 두 사람에게만 주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2시간가량이 지난 뒤 드디어 공격 트래픽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회사 서버는 완전히 다운되기 직전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채팅 프로그램에 연결된 직원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잃어버린 데이터가 없는지 점검하며 분주히 움직였다. 정말 기적적으로 버텨냈네요. 보안 담당자가 식은땀을 닦으며 말했다. IT 팀장은 김진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회사가 큰 피해를 입었을 거예요. 회의실 한 구석에서 흐릿하게 지켜보던 여성 팀장도 이번에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화원이라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뭘 모르실 거라고 너무 쉽게 판단했네요. 죄송합니다. 김진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아닙니. 저도 괜히 나섰다가 피해가 생길까 걱정이 많았어요. 결국 회사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밖에서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미 밤을 새운 직원들이 지친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서고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졌다. 며칠 뒤 사건의 전말이 대략적으로 밝혀졌다. 외부 해커 조직과 내부 공모자가 결탁해 회사 데이터를 빼내려 했고 이를 위해 장비실에 몰래 해킹 장치를 설치한 것이었다. 다행히 실제 고객 정보 유출은 거의 없었다. 공격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김진수가 그 취약점을 차단하는 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회사 내부는 큰 혼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노년의 미화원이 알고 보니 전직 IT 보안 전문가였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다. 그간 김진수를 무시하고 폄하하던 직원들은 뒤늦게 부끄러움을 느꼈고
사내 게시판에는 감사 인사가 빗발쳤다. 김진수 선생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저희가 몰라봤네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주도한 건 보안 담당자와 IT 팀장이었다. 김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을 거예요. 덕분에 무사히 막아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여유가 생긴 회사 측에서 김진수를 별도로 불렀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대표이사와 몇몇 임원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정중한 태도로 김진수를 맞이했다. 먼저 우리 회사를 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까지 숙여 인사했다. 아, 저는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 김진수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다. 겸손해야 하실 필요 없습.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취약점을 짚어주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대응 방안을 제시하셨어요. 앞으로 저희 DTC 텍가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 선생님의 경험과 통찰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대표이사가 말을 이었다. 옆에서 여성 팀장이 손을 모으며 덧붙였다. 죄송합니. 전에 제가 너무 매몰차게 대했어요. 미화원으로 계신 줄만 알고. 김 선생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전혀 몰랐습.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김진수는 작게 웃었다. 괜찮습. 제가 예전에 IT 업계에 있었어도 지금은 그냥 평범한 미화원일 뿐이니까요. 대표이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부분입니 사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안 자문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 만약 가능하시다면 정규직 보안 컨설턴트로서 자리도 마련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연봉과 처우도 시장 기준으로 맞출 생각입니다. 뜻밖의 제안에 김진수는 난감해하며 고개를 저었다. 연봉이나 직함 때문에 IT 분야를 떠난 게 아니었습. 옛날엔 치열하게 일만 하다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아내가 크게 아팠을 때 곁을 지켜주지도 못했습. 지금은 제게 남은 가족이 딸과 손녀뿐이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줄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순간 회의실은 숙연해졌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대표이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혹시 파트타임 형태로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고 긴급 상황이 있으면 도움을 주시고 보안 점검이 필요할 때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수는 잠시 생각한 뒤에 미소 지었다. 그 정도라면 고민해 볼 수 있겠습.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요. 그날 저녁 김진수는 손녀 은지와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했다. 은지는 며칠 사이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듣고는 신기해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를 칭찬한다면서요? 김진수는 은지의 작은 손을 꼭 쥐고 다정하게 대답했다. 멋지긴. 그냥 옛날에 배운 걸 조금 써먹은 거지. 사실 난 네가 할아버지랑 있어주는 게 제일 기뻐.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엄마도 할아버지 자랑 엄청 해요. 옛날에는 왜 IT 일을 그만뒀냐고 궁금했는데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가족이 더 소중했죠. 맞아. 김진수는 먼 하늘을 보며 말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다른 걸 포기해야 할 순간이 오기도 해. 그게 나쁜 건 아니더라. 은지는 씩 웃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회사에서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그저 가끔 필요할 때 도와주는 거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건 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며칠 후 회사 내부 공지가 올라왔다. 김진수 보안 자문위원 위촉 안내라는 제목이었다. 정규직은 아니지만 회사와 계약해 보안 컨설팅을 담당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식 감사도 받게 된다는 내용이었다. 게시판에는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덕분에 회사가 큰 위기를 넘겼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 과정을 지켜본 여성 팀장은 직접 김진수를 찾아와 밖에서 따로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만습 저녁 무렵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둘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왜 그런 대단한 경력을 뒤로 하고 지금까지 청소 일을 하셨나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돼요. 팀장은 술기운에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글쎄요. 김진수는 가볍게 웃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
저도 한때는 치열하게 일했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지만 결국 건강과 가족을 잃을 뻔했죠. 그래서 나에게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찾아야 했어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회사에서 매일 눈치 보고 성과 내야 하고 경쟁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누군가에게 편견을 갖고 대하는 게 일상처럼 돼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 자신이 참 부끄럽네요. 사람이 실수하는 건 당연하지요.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 겁니. 저도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 했구나 싶을 만큼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이젠 다 지나간 얘기지만 김진수는 옅은 미소로 술잔을 내려놓았다. 팀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어르신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나이로, 직급으로,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회사는 전반적으로 나이 든 직원 혹은 단순 직급의 직원에게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미화, 경비, 운전 등으로 일하는 고령자 근무자들이 더 이상 사소한 문제 제기를 해도 무시당하지 않았다. 상사의 태도 역시 전과 달라졌다. 안녕하세요, 김어르신. 오늘은 어떠세요? 여성 팀장은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요. 아, 누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건가요? 김진수가 묻자 그녀는 생글생글 웃으며 답했다. 네, 그때 보고해 주신 덕분에 재시공이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해결됐습. 정말 감사해요. 김진수는 여전히 미화원 업무를 이어갔다. 굳이 그만둘 마음은 없었다. 오히려 사내 환경을 잘 아는 미화원이기에 회사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 보안 자문에도 도움이 됐다. 회사의 입장에서도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나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김진수가 웃으며 말했다. 대표이사도 공감했다. 그렇겠네요. 회사 구석구석을 정말 속속들이 아시겠군요. 회사는 보안 강화를 계기로 더 성장했다. 해킹을 막아낸 일화가 언론에 간단히 소개되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은퇴한 보안 전문가가 회사의 위기를 구했다는 식의 미담이 퍼졌다. 덕분에 DTC 테크는 보안 신뢰도를 높여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 내놓은 앱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김진수는 스타가 된 기분이었지만 본인은 오히려 조용히 남은 일상을 즐겼다. 아침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IT팀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잠깐 자문을 해주었다. 저녁이면 손녀 은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대화하는 삶. 그것이면 충분했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라는 말처럼 이 회사에서 김진수를 몰라보던 이들이 이젠 입만 열면 그의 얘기를 꺼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사람들은 처음에 김진수를 대했던 태도를 반성했다. 그리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의 존재를 통해 깊이 배웠다. 어느 날 저녁 여성 팀장이 김진수에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습 어르신께서는 후회 없으세요? 그 훌륭한 경력을 접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걸요. 김진수는 여느 때처럼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후회라.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지금 내 생활이 행복합니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있고 필요할 땐 이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이는 들었지만 제가 가질 수 있는 가치까지 사라진 건 아니니까요. 팀장은 그를 향해 존경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저도 앞으로는 어르신처럼 살펴보겠습. 주변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재능과 이야기를 들어보려고요. 김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며시 말끝을 맺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시간과 마음이 필요하죠. 내겐 이제 마음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다. 건물 안은 조용해졌고 김진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한 뒤 아이가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다. 문 밖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는 처음 회사에 들어왔을 때의 수줍음 대신 잔잔한 안정감이 배어 있었다. 이제 사무실 사람들도 그를 볼 때마다 반갑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히 가세요, 김 선생님. 네, 내일 뵙겠습. 좋은 밤 보내세. 김진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았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다. 대전의 거리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김진수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내일도 큰일이 생기면 또 부를지 모르지만 그가 있어 준다면 든든하리라. 그리고 그 역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고 있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죄가 아니 은퇴했다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스스로 되뇌이며 김진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미화원으로서의 하루, 보안 자문위원으로서의 하루, 그리고 평범한 할아버지로서의 하루가 겹쳐지는 삶. 그 삶을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떠올랐다. 김진수 어르신 감사합니 그리고 죄송합니 우리가 몰라봤지만 이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주위를 보겠습. 누구에게나 숨은 능력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단순한 모습이라고 생각해 넘겼던 누군가를 다시 들여다볼 기회를 놓치고 있진 않나요? 오늘의 김진수 어르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나이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 내가 누군가를 나이, 직급, 옷차림만으로 판단하진 않았나? 정말 필요한 순간 숨은 재능이 빛을 발하도록 기회를 주었는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혹시 놓치고 있진 않은가?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 어떤 모습과 나이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가 확산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서로의 숨은 능력을 믿어주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 김진수 어르신이 보여준 겸손과 헌신 그리고 그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선물합니.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어떤 숨은 재능이 존재하는지 잠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